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네. 새해 및 생일 축하드리고요. 새해 좋은 일들 많으시길 빕니다. 네, 본인이요. 네.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했던 거에서 혹시 그냥 약간 디스커션 하고 싶으신 거나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으신 거나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리뷰하면서 하긴 할 건데 혹시 있으시면 듣고 넘어갈게요. 그 레비 시비타 커넥션에서요. 그 커넥션을 도입해서 그 공간상의 임의의 그 특정한 점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커넥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을 때 얘기해 주셨던 거랑 잘 연결이 안 돼서요. 그 첫 네네네. 번째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게 그 특정 점을 포함하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을 때 그 점에서의 노멀 벡터들을 이동시켜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다 연결시켜서 이제 전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커넥션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그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잘 좀 연결돼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네네.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쭉 듣고 나서 저도 한 번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리만 노멀 코디네이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네네. 네, 거기까지 있으신 거군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거였고, 사실 아무 의미 부여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 제 개인적인 그 선으로는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수학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가운데 그거의 추상화를 보는 게 이제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써보면서 다 대부분 이해가 가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게 있을 때는 그 좋은 걸 쓰면 되니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잃는 상황, 그러니까 매니폴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일단 공간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잃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잃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잃을 때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그럼 출발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일단 커넥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철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같이 좀 뜯어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머신너리로서. 그래서 제가 매니폴드로서 어떤 걸 그냥 생각해 주겠냐면 예를 들어서 그 R3에 있다고 할게요. 그냥 R3에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생각할게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뭐가 이미 녹아 있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R3 안에 집어넣고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원래 이제 매니폴드의 정의에서는 포인트를 잡는 것마다 그 포인트 근처에서의 네이버드 정의되는 차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클리드 공간의 어떤 작은 볼이랑 대응시킬 수 있다가 정의인데 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저는 애시당초 R3 안에 넣고 시작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로컬 코디네이트 생각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글로벌 코디네이트 가지고 그냥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어떤 이점은 취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점들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잃을 때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지들을 살펴보면 왜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당연히 그 다음 줘야 되는 거는 매트릭일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그 포인트마다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실제로 지칭해야 되는 컨셉인 거죠. 컨셉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제가 애시당초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R3로 보겠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는 각 포인트마다 이거예요. 진짜로 실체는. 근데 상관없이 그냥 다 R3로 보고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녀석의 그 코디네이트로 얘네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탄젠트 벡터 및 벡터 필드로서.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받아주는 거를 제가 이제 dx, 이제 dy, dg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적은 뜻은 d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1이지만 예를 들어서 dx에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크로네컬 델타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 관계가 되도록 주고 이너 프로덕트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벡터를 두 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슬롯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축 슬롯 두 개를 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이제 좀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X랑 Y를 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X랑 G를 받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X랑 Y를 이 순서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반대 순서에서 받는 거를 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도 있어야 되냐면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다 지정해야지 이너 프로덕트가 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 줘야지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벡터 필드를,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를 두 개 넣으면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코에피션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값을 이제 가지고 뭔가를 뱉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당해 줄 거냐면 뭐에만 저는 관심이 있냐면 일단 크로스되는 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dx, dx랑 dy, dy랑 그러니까 그냥 쉬운 상황에서 계산을 좀 실제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dz, gz.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를 넣는 게 아니면 그냥 없앨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ddx, ddy, ddg가 전부 다 직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웨이트 자체를 제가 어떻게 주겠냐면 x에다가만 의미 있는 걸 줄게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요걸 웨이트로 받고 저 y쪽에서는 제가 x제곱을 주고 그냥 g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줄게요.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텐서 노테이션 한 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센스에서 이것도 투 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리니얼리티를 바이리니얼리티를 만족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디펜던시를 품으로써 사실은 펑션에 대한 리니얼리티를 요구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매니폴드 위에서의 펑션으로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테이션은 저게 수학적으로는 맞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들 많이 써요. 책에 보면.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셨죠? 그래서 제가 네. 매니폴드를 셋으로서 일단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너 프로덕트를 현재 지정을 했어요. 리마니아 매트릭 자체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그 저희가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걸 줬어요. 얘를 줬어요. 그런데 레비시비 이제 귀찮으니까 저 LC 안 붙일게요. 그냥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무조건 레비시비타만 실제로 생각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나블라 계열 무조건 제가 저렇게 쓰겠고 저거를 이제 줬다라는 뜻은 얘 정의가 뭐였냐면 펑션으로서 볼 때 tm 곱하기 tm에서 tm으로 가는 녀석이었어요. 뭐 라이프니츠 룰이랑 뭐 특정 리니얼리티를 만족하되 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라이프니츠 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일 그 약간 곤혹스러운 점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는 이거 자체가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워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RN에서 미분을 하는 건 그냥 미분했잖아요. 한 변수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취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알듯 말듯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계산을 좀 약간 그 분수해 놓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ddxi 아이고, 안 나온다. ddxj 물론 여기서 그 ddx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걸로 보고 ddy를 얘로 보고 이제 ddg를 이걸로 볼 때 이 센스에서 제가 인덱스를 그냥 줬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벡터 필드를 제가 두 개를 집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미상은 어떻게 말하고 싶다고 했냐면 벡터 필드 DDXI를 DDXJ 쪽으로 미분하고 싶다라고 제가 비록 설명은 했지만 그럼 실제로 그 미분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분이 이거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주어져 있는 시점에서는 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미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그래서 이걸 일단 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해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당분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거를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체만 지금 잠깐만 좀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뭔지부터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성질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로 그, 그 주어져 있는 벡터 필드 임의 벡터 필드 두 개를 제가 줬을 때 그러니까 포인트를 고정하면 그냥 탄젠트 벡터인 겁니다. 두 개 전부 다. 그래서 얘네들을 리마니안 매트릭에다가 집어 넣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선 얘는 뭐가 되냐면 펑션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포인트가 네. 고정되면 밸류이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는 순간 이거는 매니폴드 위에서의 스무스 펑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벡터 필드를 한 개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벡터 필드도 사실 이제 미분 연산자죠. 실제로는 1차 미분 연산자입니다. 벡터 필드라고 저희가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게. 그러므로 걔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노테이션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어떤 네. 책에서는 보통 이걸 리데리버티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팬시한 노테이션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노테이션 차이입니다. 이렇게 쓰는 어떤 페이퍼 및 책도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게 주는 거냐면 라이프니츠 룰 비슷하게 되도록 커넥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난번에 드렸다시피 이렇게 되게끔 커넥션을 주자라고 선언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 게 타당하냐면 커넥션이라는 녀석 자체는 그리고 혹은 이제 좀 더 터미널러지를 팬시하게 말해서 어파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녀석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tm 곱하기 tm에서 tm으로 가는 블라블라를 만족하는 펑션이 지나지 않아요. 실체는. 얘는 매트릭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의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이 1번 조건에서 매트릭이랑 비로소 이제 뭔가 어울리는 듯한 구조를 주되 약간 라이프니츠 룰과 흡사하도록 일단은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RN에서는 실제로 제가 미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다 프로덕트에 이거에다가 미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혹시 이걸로 보이시나요? XK, YK들이 X가 벡터 X1부터 XN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이걸로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다 프로덕트로서. 그래서 실제로 이 노테이션 제가 X랑 Y라고 썼지만 저게 캐피탈 X면 캐피탈 Y인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미분을 선택하면 그게 G인 거죠. 같은 뜻인데 제가 지금 적어놓은 1번 조건은 일반화해서 적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이거 미분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저희는 미분 자체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게 저 위에 얘기랑 같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커넥션이라는 게 미분을 주는 의미라면 이 맥락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make sense 하긴 해요. 그 센스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그 유클리드 공간의 그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프로덕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저 1번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역시 임의의 벡터 필드 x, y에 대해서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것과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은 진짜로 그 뜻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말 되나요? 그리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차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우변을 보통 분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기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 리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리브라켓이라고 부르고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텐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x, y에 대해서 제가 캐피털 T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t를 정의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텐서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소위 말해서 펑션에 대한 리니얼리티를 만족하는 건데 이렇게 정해주면 이게 텐서가 됩니다. 그 보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저기서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리브라켓 같은 걸 빼줘야 되는 진짜 이유는 텐서가 되도록 하려면 펑션의 리니얼리티를 지금 주기 위해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저 맨 마지막 칸. 그래서 얘를 토션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션 텐서가 처음부터 제로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걸 보통 뭐라고도 많이 부르냐면 토션 프리라고 불러요. 토션을 죽이고 시작하자. 그래서 일반적인 커넥션에서는 보통 이제 1번은 많이 요구해요. 1번 없으면 사실 거의 진짜 정말 노답이거든요. 근데 2번은 많이 뺍니다. 빼도 돼요. 그래도 많은 경우 많은 이제 의미 있는 얘기들 할 수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1, 2번을 만족하는 그 커넥션을 가지고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 기호는 아실 거예요. 이제 대열 이그지스트 이 기호는 아실 거고 그 느낌표를 쓰면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 2번을 만족하는 커넥션이 유일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디네이트 가지고 적어보면 저거를 이제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있다는 걸 실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정의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코디네이트 가지고 진짜로 풀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는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뭘 주는 거냐면 제가 이제 ddx1부터 이제 ddxn 아직은 좀 일반적으로 지금 일단 보고 다시 저 위에 저희가 설정해 놓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베이시스니까 그리고 사실은 로컬입니다. 왜냐하면 미분 연산자니까 이게 M 전체에서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거는 관심 없어요. 애시당초. 왜냐하면 저희는 미분이라는 건 애시당 국소적인 데서만 실제로 정의가 되는 컨셉이니까. 그래서 베이시스를 잡아놓는 가운데 그러면 저 레비시비타 커넥션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제가 적어놨던 그 이 녀석들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는 뜻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 아웃풋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아웃풋은 벡터 필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지금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 없고 그 벡터 필드 두 개 집어넣으면 커넥션은 분명히 벡터 필드를 뱉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점은 얘는 이렇게 적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컨비네이션이 뭔가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벡터 필드가 적혀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리니어 알제브라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 i랑 j는 고정이 되어 있고 i랑 j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좌변에서 픽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k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k는 여기다가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분기하에서 보통 이런 걸 보통 소위 말해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쪽에다가 k가 붙어 있고 아래쪽에도 k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k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돈다라고 컨벤션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변을 보시면 i랑 j는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밖에 없는데 k는 위쪽에도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 경우는 k에 대해서는 인덱스가 서메이션이 돈다라고 처리를 해서 보통 얘를 그냥 이렇게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 자체에서는 그 이렇게 k가 위아래로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서메이션이 돌고 있는 걸로 100%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서메이션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면 얘만 알면 돼요. 그럼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게 일종의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정한다는 얘기가 커넥션을 정한다는 얘기랑 같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임의의 스무스 펑션이면 다 돼요. 다시 말해서 감마 ijk를 모든 인덱스 ijk마다 다 정하는 것마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무한계가 있고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것들을 다 0으로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먼저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i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세 가지 텀을 동시에 써놓을 건데 지금 아래쪽에 ij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i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건데 j번 인덱스를 따라서 미분할 거예요. 근데 전 일단 아래쪽만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k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k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를 한 개를 더 써야지만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노테이션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칭하는 거는 얘를 뜻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GIJ라고 하는 노테이션은 지금 얘를 지칭하고 있고, 그래서 펑션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에다가 두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추고 있는 건데, 이제 시미트를 가지고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I랑 J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I랑 J를 순서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K는 위에 있으니까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더 넣어야 되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L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I, J에 대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J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러면 I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역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인덱스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같은 L을 쓸게요. 그래서 아직 L이라는 건 뭔지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일단 제가 L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더 해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L을 첨가를 했으니까 이번엔 L에 대해서 IJ를 미분한 거를 추가를 해주고, 뭔가 이거는 뭐 말은 웃기지만 이제 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L에 대해서 지금 추가를 해준 부분을 앞에다가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이 L은 어떻게 되는 게 자연스럽냐면, 모든 L에 대해서 다 고려해 주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서메이션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서메이션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G에 대해서 L을 위에다가 적어줘야지 말이 맞아요. 그래서 L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도는 거고, 그 마지막 한 자리가 더 비었죠. 그 자리에다가 K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레비시비타는 크리스토벌 심볼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계산하는 그 식이 되는 거예요.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형태를 보세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L은 지금 위아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L에 대해서 지금 다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감마 IJK를 진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러니까 디멘전, 그러니까 매니폴드 디멘전이죠. 그 녀석에 맞게 서메이션을 진짜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RN을 볼게요. RN에서는 저희한테 트리비얼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GIJ가 그냥 1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감마 IJK 형태를 보시면 그 세 가지 텀이 전부 다 뭘로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 미분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모든 GIJ는 1이에요. 트리비얼 매트릭에서는. 맞나요? 그러니까 미분해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래서 트리비얼한 매트릭, 그러니까 이제 RN에서는 크리스토벌 심볼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제가 G에다가 위쪽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적은 거를 이 컨베이션을 택했어요. 그럼 위로 택한 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걸 위로 택해놨잖아요. 얘는 역행렬이어야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GKL을 위로 인덱스로 올려서 쓴 거는 실제로 역행렬을 취해준 겁니다.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지금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G는,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너 프로덕트예요. 포인트를 픽스를 해주면. 그 얘기는 그 이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텀을 그러니까 저희는 뭐를 들고 있냐면 GIJ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거다 보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의 특징상, 그러니까 리얼 이너 프로덕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도 같아야 되거든요. 즉 GJI랑 같아야 됩니다. 이미 인덱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G라는 매트릭스를 G라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매트릭스로서 쓴다면, 얘를 매트릭스로서 쓴다면 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여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네. 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 때문에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냐면, 같은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논제로면 파지티브가 나와야 돼요. 논제로 벡터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반드시 파지티브여야 돼요. 이게 이너 프로덕트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제로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허용을 안 하고 제로가 되는 건 오직 제로 벡터만 허용하는 게 이너 프로덕트의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랑, 그러니까 이 조건이 실제로는 선형대에서는 파지티브 데피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자체를,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거를 다이아고널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는 베이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람다 아이들을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이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가 되는 게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너 프로덕트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겐밸류가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시스를 바꿔주면 그걸 저 위에 GKL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GKL 적는 거는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그 되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리마니안 매트릭이 매트릭스로서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고 포지티브 데피니시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언제나 그 포지티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가 잘 정의가 돼서 인버스를 실제로 저기서 곱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계산해서 뭘 쓸 거냐면 아이고, 얘를 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스타라고 써놓을게요. 실제로 계산은 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 잡으실 때까지는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모든 계산을 다 귀찮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해볼 가치는 있어요. 감을 좀 이거 한번 이제 진짜 다 해보고 나면 감이 오거든요. 아,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에서 좀 해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이제 이 형태를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로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매트릭이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이 규정하는 커넥션, 레비시비터 커넥션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계산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오히려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감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금 목적은 저 스타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그 알고리즘을 레시피를 한번 세워보죠. 그러면 뭐부터 필요할까요? 매트릭은 있고 실제로 저는 저 감마 IJ 다 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베이시스가 있어야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다 트리비얼하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DDX1, DDX2, DDX3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당연히 제가 뭘로 줄 거냐면 DDX, DDY, DDC로 주고 시작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먼저 뭐부터 결정해 줘야 되냐면 베이시스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산들은 실제로 베이시스 바꿔주는 것마다 다 바뀝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모종의 유지가 되는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DDX 자리 앞에다가 2 곱해놔도 되고 예컨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의 모든 거는 이 선택지에 디펜드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 자체는. 그래서 먼저 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 거냐면 그러면 저 감마 IJK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GIJ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인버스 전에.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맞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상황을 일부러 3D로 줬어요. 우리 2D는 오히려 너무 쉬운 것 같고 일부러 약간 3D 정도로 좀 보려고요. 그래서 3D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G를 진짜로 적어야 되죠. 얘가 필요하겠죠. 정보량으로서. 그러면 제가 그냥 진짜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G11, G12, G13 그리고 만약 그가 실제로 디멘전이 올라가면 이 짓을 이제 올리면 되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다 적고 3, 31, 32, 33 얘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다시 저 스타 형태를 보시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 미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행렬 두고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댄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전 대부분의 순간들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 귀찮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 오히려 더 귀찮아요. 근데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뭐를 이제 봐야 되냐.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정보가 필요해요. 구해야 되니까. 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엔트리를 결정을 해야죠. 이제는. 그러면 11이라는 얘기는 DDX, DDX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걸 받는 녀석이 DX 스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엔트리는 반드시 이거일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랑 비교를 하고 있고 이 계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언어라 가지고 이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G12라는 거는 제가 DDX, DDY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저 투텐서가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트릭 저 투텐서가 DX, DY 슬롯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DDX, DDY를 넣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있으려면 슬롯 자체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여기다가 제가 얘를 넣었을 때 첫 번째 거가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거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살죠, 뭔가가. 근데 애시당초 저는 그런 슬롯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0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빠르거나 혹시 생소하시거나 하면 알려주세요. 이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초심자한테는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dx가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애매하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dx, dy, dt는 각각 ddx, ddy, ddz로 이제 받는 파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팬시한 말로는 디퍼런셜 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런 팬시한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G13 쪽을 보시면 역시 dx, dg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메꿀 테니까 그 혹시 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G1, 2, 1은 또 없고요. 그리고 2, 2는 X제곱일 것이고 이제 2, 3는 제로, 3, 1은 제로, 3, 2도 제로, 그리고 3, 3은 1. 이거일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이제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빵이다. 그냥 요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정보량인데 그냥 언어를 그냥 옮기고 있는 것이 지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저희 목적은 스타입니다. 스타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좀 만만해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미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버스 매트릭스도 구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잡아놓은 게 워낙 예쁘니까 그냥 대각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예뻐요. 맞죠? 그래서 만만한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구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뜻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위에 쓰고 이 노테이션들 다 스탠다드한 노테이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 쓰는 걸 보통 리마니아 매트릭에 인버스를 쓰고 페이퍼도 당연히 그렇게 사실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분기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녀석은 원래 저 매트릭스랑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항대행렬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에 지나지 않을 거냐면 얘에 지나지 않겠죠. 이거겠네요, 그냥. 수긍 가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닌데 그 엔트리가 좀 복잡하면 그거에 맞게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컴퓨터가 해주든 실제로 손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문제에 지나잖아요. 이거 하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가다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요.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정보는 이제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부터 해보죠. 만약에 이제 불편하시면 위에 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당연히 처음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아래 게 11이에요. 그래가지고 D1, G1L 더하기 D1, G1L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11을 바꿨어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제 11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빼기 DL, G11 이렇게 붙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곱해줘야 되냐면 L이 있어야지 서메이션이 돌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1을 붙여주고 실제로 그래서 2분의 1이 있어요. 계산이 이렇게 돕니다. 근데 실제로 이 뜻은 이제 뭔가요? 이 의미인즉슨 지금 L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는 거죠? 1부터 3까지 돕니다. 실제로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가다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복붙을 해서요. 그 얘가 3개가 있어요. 하나, 아이고, 둘, 셋, 111 더, 얘는 는이고 더하기 이거고 이제 여기서 L 싹 바꿔주면 되죠. 이거 1이고 1111이고 두 번째 거 2고 그리고 풀어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2, 2, 2, 2 마지막 거 3, 3, 3, 3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면 되나? 진짜 다 계산하면 되는데 그 이제 보시면 저 인버스 매트릭스 형태 때문에 그러니까 인버스가 G11만 살아있네요. 1, 2랑 1, 3은 죽네요. 그러니까 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엄청 귀찮거든요.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행렬을 저렇게 되게 잡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귀찮은 걸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디테일들이 됩니다.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1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 될 거고 그리고 그 G11이 1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제 1이 의미하는 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x. 그리고 두 번째 것도 2x. 그리고 마지막 것도 그냥 2x.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끝입니다. 이거를 계속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1, 2, 3. 그러면 이건 이제 1, 2, 3이니까 그럼 이제 아래쪽에 1, 2가 있어요. 그러면 1에 대해서 미분하고 2가 있고 L 붙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에 대해서 미분하고 1이 있고 L 붙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1, 2가 붙고 그리고 얘에 대해서 L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돌고 3을 이제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2분의 붙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미트리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해보면 손에 익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써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위에서 1번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볼게요. 그 지금 G3L이 인버스가 있는데 L이 언제만 살아있냐면 3일 때만 살아납니다. 매트릭스 형태 때문에 G가 인버스 기준으로 G31이랑 G31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만 쓰면 되냐면 얘만 쓰면 돼요.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근데 G33은 1이고요. 근데 G23, G13, G12 다 뭐였냐면 다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지금 IJK가 지금 인덱스가 총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27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왜 쓰느냐 하면 물론 다 철학적인 이유 당연히 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커넥션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떼고 얘기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거 볼게요. 이제 좀 감은 잡으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발을 다시 보세요. 저희가 했던 계산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만 요구했냐면 일단 셋으로서 매니폴드를 줬고요. 일단 그리고 특정 매트릭을 줬어요. 그러면 베이시스 그거에 맞게 그리고 아마 계산하시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R3에 넣고 아마 대부분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코디네이션이 애시당초 있습니다. 그런데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정의에서는 글로벌 코디네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플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노멀 코디네이션. 그래서 R3에 넣고 할 때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R3 혹은 RN에 있으면 애시당초 글로벌 코디네이션 잡고 할 거거든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매니폴드 정의 자체에서는 RN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디멘전으로 넣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 IJK K 구하는 게 1이거든요. 실제로 하는 게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이유는 철학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지만 되게 실제적인 이유들도 많아요. 해보다 보면. 하다 보면 아, 이 짓거리 못하겠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까지 이제 이해하신 거냐면 여기까지 이제 봄으로써 이제 뭐를 이해하신 거냐면 이거를 이해하셨다고 저는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있냐면 기본 MG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MG가 있는 순간 뭐도 있냐면 얘도 있는 거예요. 납득하시죠? 실제로 저 녀석은 저 아까 감마 IJK들만 규정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이미 규정하는 룰 자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저 스타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는 1, 2번을 다 줘야지만 이렇게 성립해요. 1, 2번 중에서 아까 제가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의 첫 번째, 두 번째 컨디션을 가지고 정의를 했는데 둘 중 하나라도 안 주면 이렇게 정의가 안 됩니다.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를 없애게 이렇게 준 거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감마 IJK가 이래야 되는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근데 저 1, 2번을 만족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1, 2번 자체에 대해서는 온갖 무궁무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 눈트리바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거를 일단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해야 되는 관찰이 있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를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안 그러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그 이해할 때. 그러니까 계산하는 법을 익히셨다라고 제가 지금 전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니폴드 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RNA 서브셋으로 써요. 그리고 매트릭을 줄 때, 그러면 감마 JK를 구함으로써 그러면 실제로 커넥션을 가지고 벡터 필드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안다라고 여기서부터 전제하고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시 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네. 자,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는 얘가 있고요. 저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얘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당연히 뭐 줄 거냐면 트리비얼 매트릭 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프로덕트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는 커넥션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트리비얼한 그 곱을, 그러니까 이제 이 미분을 생각할 거니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언제 같으냐?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M을 S당초 RN으로 주고 시작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센스에서 이것들을 같게 보아야지만, 그러니까 언제 같냐라는 질문을 이제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미의 매니폴드가 있어요. 이미의 매니폴드가 있는데 그 당장 보기에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근데 실제로 RN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같다라는 말부터 정해야 돼요. 같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말을 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매니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매니폴드 다 리마니안 매니폴드고 지금 이 트리플을 합쳐가지고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는 단어도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매니폴드라고 할게요. 저희는 무조건 다 그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매니폴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커넥션도 이제 귀찮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넥션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매트릭은 써놔야 돼요. 매트릭은 그가 매니폴드에서 규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가 적어야 되는 그 필요한 정보량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M과 N을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같다는 아이소메트리라고 합니다. 이게 매니폴드 카테고리에서의 같다예요. 이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M과 N을 같게 보고 싶은 거다 보니까 M과 N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같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1대1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인버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F랑 F 인버스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통칭해가지고 F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미분 동형이라고 보통 불러요. 디페어몰피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뭐 미분 동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이 미분 동형은 그 매니폴드로서 같다가 아니에요. 얘는 스무스 매니폴드로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같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너 프로덕트를 프리저빙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너 프로덕트 자체가 쉐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페어몰피즘이라는 언어는 이너 프로덕트랑 상관이 없는 센스에서 예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말 이해 가시나요? 네. 내적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 G랑 H 사이에 컴패러빌리티 컨디션이 필요한 거예요. F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미에 제가 벡터 x, y를 TM에서 뽑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이건 책마다 이제 노테이션의 차이가 있고 제가 이거 초심자들 설명할 때 조금 헤매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적을게요. 이건 뭘 지칭하냐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지칭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하면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x랑 y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n세계로 옮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를 주냐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tn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보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jfx, jfy 이것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거냐면 H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지금 H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N으로 옮겼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미 X랑 Y 레벨에서 얘를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FE에서 옮겨준 게 같을 때. 그래서 하나는 먼저 펑션을 지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F로 옮겼고, 그러니까 지금 우변을 먼저 보면 먼저 G, X, Y를 취했으니까 제가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M에서. 그래서 이거를 N으로 옮긴 거예요. F를 가지고. 두 번째는 벡터 필드들 자체를 N으로 먼저 옮겼어요. 그리고 H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주는 거냐면 매트릭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트릭을 계산하나 저쪽에서 매트릭을 계산해 사실은 같은 정보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을 보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트릭을 가지고 계산하는 퀀터티가 바뀌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퀀터티를 바꾸는 순간 쉐입을 바꿀 거니까. 그게 되는 F를 저희가 그 아이소메트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똑같다는 건 어떤 센스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두 매니폴드 사이에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할 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미 좀 약간 여러 가지 머시너리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커넥션 자체는 레비시비타로 고정을 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바꾸는 순간 이것도 다 깨지는 얘기입니다. H3초. 그래서 커넥션은 H3초 다 레비시비타고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각자가 지금 주어져 있는 매니폴드 두 개가 있을 때 그 이너 프로덕트들을 지금 1대1 대응 함수가 있으니까 그 녀석에다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취해줘도 이게 매트릭스로서 이게 다 플랭크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보존해줘요. 매트릭스 자체가.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옮겨줬을 때 이너 프로덕트를 똑같이 재는 거를 요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잰다라는 거가 양쪽에서 바뀌지 않게끔. 그래서 쉐입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게끔. 그 경우에 리마니안 매니폴드 두 개를 같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다양체를 같게 본다는 센스와 이만다양체를 같게 본다는 센스는 디페오몰피즘이 있느냐와 아이소메트리가 있느냐라는 두 가지 센스에서 달라요. 그래서 다양체가 똑같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센스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미분기하에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아이소메트리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매트릭 및 레비시비타 커넥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도 매트릭이 보존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수긍이 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위의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뭘로서 같은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같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변은 리마니안 매니폴드 M이 있고 매트릭 G가 있고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있고 우변은 RN이 있고 RN에서의 리마니안 매트릭인 다 프로덕트가 있고 역시 이제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있을 때 저 아래의 데피니션을 따라가지고 같냐가 질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소메트리가 있냐가 질문. 다시 말해서 질문은 언제 아이소메트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답을 해야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매니폴드 자체가 RN이 아닌 거라는 것도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특정 컨디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어떤 이런 상황 이런 컨디션이 실제로 M이 RN이랑 리마니안 매니폴드 같은 거가 있으면 그게 아니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게 더 이상 RN의 지오메트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RN이 뭐냐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RN이 뭐냐라는 질문부터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이제 RN은 이렇게 단순하게 집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벡터 스페이스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물론 저희는 거기서 이너 프로덕트를 갖다 쓰고 있죠. 쓰고 있지만 실제로 더 이상 RN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리마니안 매니폴드인 겁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RN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그 정의가 되면 매니폴드가 언제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언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N이냐? 이거에 대한 답이 리만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답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해 가시나요? 질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매니폴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M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예시로서 어디 갔냐? 이거요. 이 M이요. 아마 암묵적으로는 이 M은 R3랑 달라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생긴 게 다르니까요.
저도 R3가 아니고 셋의 어떤 정의 자체는 매트릭 정의도 다 프로덕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R3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소메트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은 걸로 저희는 볼 건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쉐이프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갖고 다르고를 결정하게 대한 기준을 지금 주는 게 미분기하다 보니까, 미만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저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R3랑 다른 건지 같은지에 대해서는 진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저희가 실제로 감마 IJK를 구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감마 IJK를 구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 1번 계산을 보니까 감마 원원원이 0이 아니에요. 근데 RN에서는 저희가 000인 걸 알고, 다 0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레비시비터 커넥션의 그 크리스토벌 심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그럴듯한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모든 계산은 뭐에 디펜드하는 거냐면 코디네이트에 디펜드해요. 처음에 잡아. 감마 IJK를 분명히 어떻게 구했냐면 처음에 벡터 필드들을 로컬 베이시스를 잡고 그 다음에 계산했어요. 그러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로컬 베이시스를 다른 걸 잡았을 때 그럼 계산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단순히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두 개가 같고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로컬 베이스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계산이 같다고 해서 같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맥락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마 IJK의 계산에서 하나는 0이 됐고 하나는 0이 안 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두 개가 같고 다르고를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베이스 선택지에 디펜드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집합 두 개는 다른 거니까요. 두 집합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퀀터티가 아직 뭔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수긍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 정의하고,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고, 그 다음에 커베이처를 구하잖아요. 왜 구할 거냐면, 커베이처가 이 모든 걸 구분해내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유의미한 양을 관찰함으로써 그 양으로서 실제로 유의미한 구분을 줄 수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다르고 같고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는 뭐 토폴로지부터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타겟은 리마니안 매니폴드고 이제 정의를 알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답은 뭐냐면 땡땡 텐서가 제로 if and only if mg 얘는 rn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같다는 실제로는 에서 리마니안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물결 표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니시하게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뭘 볼 거냐면 텐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텐서는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사실 텐서를 좀 더 일반화해서 좀 더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걸로서 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펑션에 대한 리니얼리티를 들고 있는 TM에서 정의된 TM 위에서 뭔가 정의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텐서를 커베이처 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M이 RN이랑 같으냐? 답은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좀 애를 좀 써놓은 거는 첫 번째 지금 파트에서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본다라는 거에서 커넥션이 지금 어떻게 계산에서 쓰이는지 일단 그걸 감으로써 지금 알고 계신 거 계산 이제 하는 법 알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실 공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철학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본 적이 없으면 이거 보면 사실 좀 안드로메다거든요. 사실 그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given mg.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이미 생략이 있어요. 앞으로 커넥션을 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시비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지만 매트릭은 써놔야 됩니다. 매트릭 바꿔주면 다 바뀌니까요. 커넥션 분명히 바뀌니까요. 맞죠? 저희 스타에서 아까 저희 봤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도서관인데 갑자기 방송 나와서 닫는다고 해가지고 1시간 남았답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좀 휴리스틱한 아규먼트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커베이처라는 거를 뭐로 생각하고 싶냐면
실제로 휘어있다라는 거가 커베이처예요. 휘어있다라가 커베이처예요. 그러면 휘어있다라는 거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다시 이제 R2를 그냥 생각할게요. 그냥 순전히. 그래서 R2에서 저희가 라인, 이제 커브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 스트레이트 라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 지오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요런 컨벡스 그 라인이 있고, 컨벡스 커브가 있고, 컨케이브 커브가 있을 때 저희는 요런 거를 휘어있다고 얘기해요. 얘는 안 휘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휘어있고 안 휘어있고의 여부는 뭘로써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 펑션으로 지금 볼 때 펑션에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휘어있다는 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기준은 G예요. 맞죠? 쉐입을 결정하는 건 G예요. 아닌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G를 기준으로 뭘 서술해야 될까요?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서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커베이처라는 거에 실제로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커베이처란 무엇이냐? 세컨드 데리버티브 오브 커베이처,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에요. 데리버티브 오브 리마니안 매트릭. 그래서 실제로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냐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할 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진짜로 로컬하게 해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오브젝트는 다 스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고 이런 건 다 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저희가 G라고 쓰는 거는 이 자체가 투텐서입니다. 맞죠? 투텐서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애시당초 어떻게 쓰고 시작해야지만 말이 맞냐면, 제가 노테이션은 이제 요렇게 쓸게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 저렇게 써는 이유가 i는 일부러 제가 위로 올렸고 j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i 서메이션 돌고 j 서메이션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그 실제로 논문 읽다 보면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서메이션이 어떻게 실제 돌고 있고 이런 것도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i, j가 서메이션 실제로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녀석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개해 주는 거에서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두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처음 출발점이고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봤습니다. 애시당초. 근데 미분을 두 번을 더 한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벡터 필드를 두 개를 지금 더 받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나머지 다 버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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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번째까지.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두 개 들어갈 자리가 더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 녀석 앞에 붙어있는 펑션, 얘를 저희가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이거가 커베이처의 정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얘를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건 미적분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학 가지고 실제로 테일러 전개해가지고 얘가 얻어놓은 다음에 얘가 되도록 맞춘 거예요. 진짜로 실체는. 안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정의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뭘 해야 되냐면 벡터 필드를 4개를 받아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벡터 필드를 4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given x, y, g, w in tm. 노테이션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벡터 필드 지금 4개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R이라고 쓸 거예요. R이 이제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커베이처 텐서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텐서라고 했으니까 펑셔널 리니어리티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 y, g, w를 받을 겁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4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아는 거는 레비시프트 커넥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 미분은 실제로 커넥션을 기준으로 한 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커넥션은 텐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텐서를 만드는데 커넥션을 쓰고 싶어요. 근데 커넥션은 텐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2차 미분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미분을 2번 취해야 되겠죠. 근데 텐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텐서이라고 기대하는 게 더 나이브한 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그러면 제가 뭘 할 거냐면 그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W 맨 마지막 거 버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 안 하고 이 세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서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얘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Z에 대해서 Y로 미분해요.
그럼 다시 벡터 필드입니다. 그걸 도로 엑셀에서 미분해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죠. 일단은. 그리고 반복할게요. 그래서 똑같은 G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또 Y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뺍니다. 이거이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텐서가 안 돼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F를 가지고 리니얼리티 되는지 해보면 리니얼리티가 깨지는 텀이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펑션 곱해가지고 해보면 그 펑션이 그대로 안 튀어나와요. 추가 텀이, 에러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게 얘입니다. 죄송해요. 맞게 썼구나. 네. 아직 안 썼어요. 맞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놓는 게 여기 맨 마지막 텀이 텐서 보정 텀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한 다음에 X나 Y나 G나 F를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F가 튀어나가게 돼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아웃풋을 보세요. 지금 이 아웃풋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벡터 필드 3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벡터 필드죠. 이해 가시나요? G에다가 Y 미분해서 벡터 필드 됐고 다시 X에 대해서 다시 커넥션 취해봤자 어차피 벡터 필드예요. 정의상. 커넥션은 Tm 곱하기 Tm에서 Tm으로 가는 펑션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벡터 필드예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백이 정의됩니다. 포인트 픽스하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서브트랙션이 그러니까 백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의 잘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레비시비타 규정하면서 봤습니다. 이건 XY 빼기 YX라는 녀석인데 리브라켓이라고 불렀던 녀석인데 얘도 실제로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G를 이 XY의 리브라켓으로 미분해 준다는 것도 make sense하고 이것도 벡터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지금 벡터 필드를 제가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아직 뭐를 안 썼냐면 W를 안 썼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W를 매트릭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를 리만 커베이처 포텐서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거를 찾아낸 건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편미호막 형식을 풀어서 찾아낸 시기예요. 실제로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목적은 저 테일러 시리즈 해가지고 그 형태 찾은 다음에 그걸 끼워 맞춘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차포탑 때문에 그거고요. 그래서 얘를 커베이처 포텐서라고 불러요. 이제 포라는 단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은 투텐서예요. 벡터 필드 두 개를 받고 펑션에 대한 리니어리티를 갖고 있어요. 얘는 포텐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이것도 좀 스탠다드하게 쓰여가지고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어떤 책에서는 이것도 많이 써요. X, Y, G 얘도 많이 써요. 세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만 주는 거냐면 얘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 개만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세 개만 받는 의미에서 얘를 3텐서라고 부르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벡터 필드잖아요. 더 이상 펑션이 아니고. 그래서 얘를 3-1텐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얘를 쓰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정보량입니다. 정보량 자체는. 왜냐하면 리마니안 매트릭에서도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커베이처 텐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리마니안 단어는 빼기도 해요. 그래서 커베이처 텐서라고 부르는 건 기본적으로 포텐서예요. 벡터 필드를 4개를 받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저렇게 3개를 받고 3개를 받는 거에서 매트릭을 붙이는 걸로서 정의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컨벤션을 따라 보시면 되고 리마크 한 개를 더 달아 놓으면 왜냐하면 정은님 보시는 게 고전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라기보다는 약간 주의 정도예요. 그 책마다 컨벤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거에서는 여기서 옛날 거라고 하는 건 20년 전 정도를 지칭해요. 옛날 거에서는 이 R, X, Y, G, W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를 다 바꿔요. 얘를 Y부터 출발합니다. 아까 제가 X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맞잖아요. X, Y, G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근데 Y부터 출발하게 하고 얘를 더 합니다. 그리고 X, Y, G 그리고 얘를 빼요. 이렇게 해도 이거 텐서인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뭐가 바뀌냐면 사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커베이처의 사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인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스피어가 있으면 스피어가 파지티브 사인을 가는데 아래 거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뜻이 두 개가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컨벤션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미분기하가 이제 지금 그 이제 결합되고 있는 거기서 레퍼런스를 되게 올드한 거를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예시를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하나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아래는 이제 제로니까 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어 같이 딱 파지티브 커베이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으면, 근데 파지티브가 되면 그게 맞는 컨벤션이고 정확하게 네거티브가 되면 어딘가 지금 사인을 한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분기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맞춥니다. 그냥 뭐 본인들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게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에서 제가 이걸 위로 올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아래다가 써서 서메이션이 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정도만 룰을 정하는, 거기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왜 언제나 이거 위로 올려야 돼, 언제나 아래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좀 하다 보면 좀 짜증납니다, 저 부분도.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그 구해놨는데 값이 지금 중요한데 값이 원하는 게 완전 반대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잘 헤아려 보면 물론 실수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 사실 되게 어드밴스한 것들을 이미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신 거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Rn이 뭐냐? 답은 커베이처 텐서가 제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에 대한 답도 드린 거냐면 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생각해야 되느냐. 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커넥션 이거 안 쓰면 이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나이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베이처가 제로라는 컨셉을 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건 Rn이길 원하는데 딱 그거에 맞도록 지금 맞춰져 있는 게 레비시비타라는 겁니다. 레비시비타일 이유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커넥션의 초이스는 무한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뒷얘기를 하나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넘어가면, 그래서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유클리드 기하기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기면 지금 이 랭귀지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는 뭐려고 하는 거냐면 커베이처 텐서가 애시당초 뭐가 아닌 거를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애시당초 0 아닌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인 거는 관심 없어요. 0인 거는 이 팬시한 머신너리 3U 자체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 자체가 그 리즈너블하게 휘어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커베이처 텐서가 뭔가 유의미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 커넥션 가지고 미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약간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을 때는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베이스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논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그러니까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물론 커베이처 텐서가 제로가 아니라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뭔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서 X라는 벡터 필드를 제가 조금 볼게요. 벡터 필드다 보니까 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앞에 적당히 붙어있는 어떤 펑션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직 서메이션 생략하고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벡터 필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미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서 불편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RN에서 그냥 트리비얼하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랭귀지 자체를 배운 걸 떠나가지고 어떤 게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인데 동시에 불편한 일이냐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불편한 이슈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커넥션을 취하는 이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커넥션을 취한다는 말을 멋있게 말해가지고 얘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굳이 말하면 along y라고 해도 돼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뭐 공변도 함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물리에서 뭐 그 공간을 따라 미분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쪽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한글로는 이제 공변도 함수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상은 레비시비타 커넥션 가지고 저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 크리스토퍼 심볼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가 조금 더 적어볼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X에서 저 VI는 더 이상 VI가 지금 펑션이지 컨스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VI가 트리비얼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센스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포인트냐면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 크리스토퍼 신분도 그렇고 아까 그 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을 찾아보면 되는 센스에서 외우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게 다 계산을 위한 머신너리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미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위에 것들을 다 모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는 VI가 있고 하나는 DDXI가 있으니까 그거를 Y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전 지금 이제 그 위에 수식들 제가 지금 하나도 모른다고 좀 가정하고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 룰은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맞죠? 그거는 미분의 어떤 에센스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VI를 먼저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넣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DDXI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 VI가 튀어나와 있고 이게 돼야지 맞겠죠. 그리고 사실 이 룰은 레비시비트 할 필요도 사실은 없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미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얘는 끝. 얘는 이제 Y 주어져 있고 VI 주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진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유클리드 계산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텀에서 뭐가 붙죠? 제가 이 녀석을 그러니까 일단 그대로 두고 얘는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Y를 제가 DDXJ로 볼게요. 얘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그 아래 거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얘가 DDXJ VI 이게 되고 첫 번째 거가 그리고 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Y를 지금 DDXJ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 VI, DDXI, DDXJ 이렇게 붙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 거 끝. 맞죠? 두 번째 건 안 끝났어요. 뭘 해야 되죠? 저희는 DDXI를 DDXJ로 미분할 때 그거를 어떻게 쓰겠다고 했냐면 다시 로컬 베이시스를 적겠고 그 코이피션트들을 크리스토퍼 심볼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I 그대로 붙고 여기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IJ에 대한 거니까 IJ가 아래에 이렇게 붙고 K에 대한 서메이션이 돌고 K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계산이 돌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감마 IJK를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DX, JL, DJ, IL 아까 저희가 봤던 이제 실제로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감마 IJK 다 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뭐가 보이냐면 만약에 감마 IJK가 유클리드 공간과 같아서 그냥 유클리드 공간의 계산이 뭐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마 IJK가 0이었으면 두 번째 텀이 죽어요. 감마 IJK가 모든 IJK에 대해서 감마 IJK가 0이었으면 두 번째 텀은 그냥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텀만 남아요. 그러면 위에 거를 다시 보세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러니까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였냐면 이렇게 벡터 필드를 줬고 실제로 얘가 가까이 코에피션트 펑션이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적고 계셨었냐면 얘를 이렇게 적고 계셨던 거예요. 노테이션을 적을 때. 그래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적어놓고 미분을 하라고 했을 때 각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하고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미분 어떻게 해라고 물었으면 컴포넌트들끼리 그냥 미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감마 IJ가 살아있는 순간부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을 이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계산은 저거였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센스에서 지금 그러니까 감마 IJK를 왜 구하는 게 필요하냐? 저희가 결국 하려는 거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미분이에요. 그러려면 감마 IJK만 알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새롭게 그게 바뀌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매트릭만 알면. 그러니까 새로운 게 결국엔 없는 거예요. 근데 미분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 하고 하면 실제로 그 미분을 바꿔주는 방법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Rn을 의미 있게 잡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떤 것도 바뀌게 되냐면 실제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믿었었냐면 그 쇼티스 패스가 직선이라고 이제 평면에서 믿었던 그거를 좀 다시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가 가는 길은 지오대식이고 당연히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오대식을 따라가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정의해 주는 걸 거냐면 원래는 그 기본 커브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커브는 t에 대한 함수로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입실론부터 입실론까지 그러니까 되게 작은 인터벌에서 정의가 돼 있고 m으로 가는 어떤 스무스 맵인데 저희가 얘가 지오대식이라고 했던 뜻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했었냐면 그 직관은 두 번 미분한 게 0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안 비고. 그래서 얘라고 했던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맞느냐? 감마 IJK가 다 0이었으니까. 그게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DDT라고 쓴 게 이제 T에 대한 미분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미분의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0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지오대식이라고 부르고 혹시 이제 이 노테이션이 좀 불편하시면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C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C에 대해, 그러니까 노테이션 근데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그건 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로컬하게 미분해가지고 벡터 필드를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인 거를 이제 지오대식, 직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채시겠어요? 왜 그 평행, 그러니까 직선이 아닌지? 감마 IJ가 있는 순간 0일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얘를 적어본다고 한다면 DC, DT도 어디까지나 뭐에 지나지 않냐면 위에 계산한 거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베이시스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닌가요? 얘도 이거죠. 얘도 미분을 해줬으니까 얘여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A라고 쓰면 이 A가 지칭하는 것은 얘를 그 일부러 그 다른 이제 인덱스가 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J로 바꿔놓을게요. 실제로는 I도 그렇고 J도 그렇고 서메이션이 지금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가 0인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가 0인 걸 요구하냐. 한번 계산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을 좀 익히는 측면에서요.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아래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이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VJ, DDXJ에 대해서 여기다가 VI가 들어가고 그리고 DDXI를 넣어주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VI를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벡터 필드, 그러니까 아래쪽 벡터 필드에다가 지금 이걸 이제 그 커넥션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래에다가 넣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시점이랑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 첫 번째 텀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텀 자체는 얘가 VJ, 얘는 그냥 펑션이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편미분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다시 펑션이 돼서 이게 펑션이 이 DDXI의 코이피션트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납득하시나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 두 번째 텀에서 펑션 파트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VI, VJ 이렇게 나가요. 저희가 라이프니츠를 적용할 때는 저 위쪽 슬롯에 대해서만 곱하기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를 적용했었고 아래쪽에 대해서 펑션이 붙어있어서 그대로 나가는 걸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VJ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 다시 어떻게 되겠나요? 다시 감마 IJK 돌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값을 봐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클리드 공간에서 계산과 비교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게 0이 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 거가 그러니까 감마 IJK가 다 0이었을 때 0이라는 의미랑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차이점이 여기만 있었던 경우는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0인 거랑 상관이 있었어요. 순전히. 근데 여기서는
퍼스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생겨요. 음. 그래서 퍼스트 이제 데리버티브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을 지칭하는 뜻이 더 이상 아니에요. 원래 스트레이트 라인의 경우는 세컨드 컴포넌트,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죽이는 측면에서 생겼던 거예요. 근데 감마 IJ가 붙는 순간 퍼스트 데리버티브도 동시에 고려가 되거든요. 그 이펙트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이트 라인이 그 임의의 리마니언 매트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두 번 미분이 제로가 아니게 돼요. 여기서 두 번 미분은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대한 두 번 미분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직선이 그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팩트로만 나열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좀 그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 이제 하나하나 복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거 무슨 뜻이었었는지. 근데 당연히 그 정의 자체가 걸 함의하지만 되게 컨시퀀스들을 좀 공부하면서 봐야지 다시 볼 수 있는 거라서 그 첫 번째로 그 제가 적어놓은 이 B번, 그러니까 지금 A번이 있고 B번인데 이제 B번이 실제로 그 저희가 지금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야 되는 그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기분 이제 DCDT,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C에 대해서 저 위의 아규먼트를 다시 이제 보시면 제가 지오대식을 정의할 때 실제로 DCDT를 벡터 필드로서 VI 곱하기 DDXI로 써놓고 지금 실제로 그냥 코베런트 데리베티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B번 컨디션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칭한다 했으니까 지금 C에 대해서 이렇게 적히는 거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로컬 베이시스로 언제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돼요. 되는데 B번이 되는지는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고 한 거냐면 B번이 될 때 그러한 C를 지오대식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 것이지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지오대식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방정식의 해 존재성으로서 우리는 이 C를 측지선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맞아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없으면 그냥 나가리가 됩니다. 그냥. 근데 이 B번은 뭐가 되냐면 제가 이거는 유도 안 하려고요. 얘는 이제 자세히는 적어놓을게요.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돼요. OD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풀려요. 로컬하게 풀려요. 그래서 for 정말 작은 스몰 t에서 풀려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개런티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뭐를 주냐면 임의의 포인트를 제가 잡았을 때 근데 실제로 제가 잡은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커넥션 가지고 계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놓은 시점에서는 사실은 M, G 얘까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랬을 때 저는 언제나 지오대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오대식을 찾을 수가 있어서 P점을 통과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 보장이 되냐면 저 OD를 풀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뜻은 여기서 이게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뭐랑은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해가 있다는 것이 해가 뭔지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CT를 콘크리트한 포뮬라로서 적을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단지 있다는 것이 아주 로컬하게 포인트를 잡는 거나 그 점을 통과하는 지오대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그 지오대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서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거리가 먼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겨있는 매니폴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원 정도는 쉬워요. 원은 알거든요. 근데 원을 조금만 찌부러뜨린 이제 일립스, 그러니까 타원 정도만 돼도 실제로 저 지오대식 못 찾아요. 기술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라고 하면 응용 필드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아는 거고 된다는 건 아는 건데 실제로 콘크리트의 기술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건 다 기대할 수 없어요. 일상쇼.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갈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레비시비터 커넥션을 쓰고 제가 처음에 뭔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노멀 코디네이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의 상황에서는 이제 정원님이랑 저랑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R3를 생각한 다음에
R3에 들어있는 서피스를 저희는 생각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려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저희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훨씬 더 어려운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R3에서 계산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쨌든 계산상 용량을. 근데 뭐가 있냐면 글로벌 코디네이트 존재예요. R3 자체 코디네이트를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하면 리스트릭션 시켜가지고 그 코디네이트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매니폴드엔 그게 없을 때 그러면 뭘 코디네이트를 잡을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매니폴드의 정의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매니폴드의 정의상 모든 점마다 네이버드가 있어서 그 네이버드를 RNA 볼이랑 동기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정의상은 맞아요. 근데 별로 쓸모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쓸모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실제로 써먹기가 좀 애매모호한 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면 실제로 구체적인 코디네이트를 잡고 싶은 거예요. 특정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정의했던 그 매니폴드의 정의상 주어져 있는 코디네이트들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의 코디네이트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래서 뭘 주고 싶냐면 지오대식으로 코디네이트 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아닐 때, RNA 들어있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대식은 언제나 로컬하게는 정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이 좀 미묘해요. 그러니까 안다는 소리는 아닌데 보장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매니폴드를 다시 이제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매니폴드 위에서 포인트 P를 제가 잡고 원래는 제가 마치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살면서 위에다가 붙여놨지만 이제 그렇게 안 붙이고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하는 실제 목적은 진짜로는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분기화 페이퍼에서 실제로 그 코디네이트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에 있는 거 쓰냐면 안 써요. 왜냐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지오데시 코디네이트라는 걸 잡고 그 지오데시 코디네이트이 노멀 코디네이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그리고 지금 뭐를 이제 지금 전제하고 설명하는 거냐면 지오데식은 리마니안 매트릭 및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번 이퀘이션, 얘를 비번 이퀘이션을 지오데식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풀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전제로 깔고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 P에서 이 원점 있잖아요. 이 원점이 실제로는 P점으로 대응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P점을 통과하는 지오대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일부러 조금 크게 그릴게요. 실제는 엄청 작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지오대식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지오대식을 그 로컬하게 바라보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M이고 얘는 지금 TPM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TPM에서 M으로 가는 맵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실제로는. 목적은. 그래서 저 커브 저 녀석,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C1T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로컬하게 미분해주면 이게 DDT가 이제 이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거를 제가 V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생각을 출발할게요. 이제 그림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건지. 실제로는 N차원인데 제가 마치 2차원처럼 그림을 생각할게요. 실제로 2차원처럼 생겼으니까. N차원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오대식 생각할게요. 가능하죠?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가는 거 생각해요. 어떤 스피어가 있다고 하면 점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는 지오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종의 직교하는 것처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 그림을 제가 저렇게 그린 이유는. 그러면 그 녀석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걸 제가 V2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멈췄어요. 오케이. V2.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DDT, C2T. 얘를 제가 지금 V2라고 해놓고 위에다가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맵을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상상을 해볼게요. 저희한테는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어요. 그 얘기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벡터들의 길이랑 각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 V1이랑 V2의 크기가 결정이 돼 있네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 크기에 해당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크기에 해당하도록 그 크기랑 정확하게 아크랭스가 일치하도록 내려요. 그러니까 이 점 P점은 원점입니다. 실제로는 원점이 저 P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크기를 정확하게 퀀터티로 알고 있으니까 리마니아 메트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랑 아크랭스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네. 아크랭스도 리마니아 메트릭으로서 적힙니다. 실제로.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로컬하게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지금 이 녀석도 크기가 있어요. V2도. 그러면 역시 저 V2랑 사이즈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아크랭스의 크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V1이랑 V2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녀석에서 매니폴드로 가는 맵을 만든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지오데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맵은 익스포넨셜 맵이라고 부르고 뭘로 기술하는 맵이냐면 지오데식으로 기술하는 맵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벡터들마다 그 녀석에 대응되는 지오데식으로 보내서 그 지오데식에서 정확하게 그 벡터의 사이즈랑 같아지는 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펑션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이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되 이 V의 아크랭스가 실제로 그 P점에서 X까지의 디스턴스랑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X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직 로컬하게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가 잘 정의가 돼요. 왜냐하면 저 ODE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하게는 저거 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 매니폴드 정의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계산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 이제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니폴드의 정의는 매니폴드에서 점을 잡아줄 때 그 점에 네이버호드가 존재해서 RN으로 쏘는데 TPM은 RN이랑 벡터 스페이스 같습니다. 후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대응 관계는 로컬하게 1대1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잘 정해야 됩니다. 로컬하게. 얘가 코디네이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차트를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처음에 그려놨던 매니폴드를 주고 매니폴드의 포인트에서 RN으로 가는 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TPM을 사실은 RN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보느냐? 지오데식에 대한 컨트롤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게 주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노멀 코디네이트입니다. 이 코디네이트이 노멀 코디네이트 줘요. 그래서 이 점이 실제로 RN의 원점이랑 동기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성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마 ijk 점 P점에서 0이 되고 그리고 GIJ를 점 P점에서 이게 진짜 델타 IJ가 되었었던 거예요. 저 코디네이트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코디네이트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저 익스포넨셜의 인버스 저걸 쓸 때 저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오데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 오픈셋 상상 가시나요? 그거랑 얘랑 동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코디네이트를 안 잡기 위해서 사실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맥락에서의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아닌 스무스 매니폴드에서 다른 컷 커넥션을 쓰면 이거 다 읽습니다.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센 어떤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읽고 싶은 모티베이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되게 큰 단점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잃으면. 그렇기 때문에 왜 학부미분기하에서는 요 얘기가 안 필요하냐면 학부미분기하에서 이 코디네이트를 안 쓸 거라서 그래요. 뭘 쓸 거냐? 애시당초 글로벌한 게 있으니까 그게 100만에 낫다는 거죠.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닌데 맥락이 그러니까 디펜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일단 쓰면 글로벌 코디네이트 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 얘기는 오늘은 일단은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일단은 한 얘기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 계산을 할 거냐면 이제 2디멘전 서피스를 어디다가 들어있는 걸로 생각할 거냐면 R3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R3는 뭘 지칭하냐면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야 되는 거냐면 다 프로덕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도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마치 그냥 쉬운 거니까 생각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베딩이 돼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이제 계산 아마 이제 수식되는 책이나 이제 렉처 노트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다시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들었던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요걸 조금 상상하고 가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스피어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스피어는 로컬하게 2차원 맞죠? 각 포인트 잡으면 로컬하게 분명히 2차원 볼이랑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의 뜻은 저희가 쓰고 있는 지오메트리는 R3의 지오메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3를 그려놓고 R3에서의 쉐입을 가지고 그 쉐입하에서 저 서브셋이 어떻게 쉐입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렌즈 자체는 R3의 렌즈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R3의 렌즈를 가지고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 서피스 S가 지금 저는 스피어를 그려놨지만 저 서피스가 그 R2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안에서 그 고유의 지오메트리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뭘 기준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거냐면 R3의 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예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은 S의 리마니안 매트릭 가지고 다 계산이 되는 건데 R3랑 연결을 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시너리 자체를 워낙 그 유니버설하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 세컨드 펀더멘탈 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는 저 커넥션 계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대응시킬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커베이처가 매트릭만 알면 되느냐. 그러니까 왜 노멀 디렉션이 실제로 필요가 없느냐. 자, 그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역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유도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얘기들 하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시간 말고 필요하면 제가 한 번을 더 만약에 원하시면 해드릴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자신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네, 그거는 조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제 또 이제 들으시고 이제 질문이나 또 코멘트나 있으면 그것까지 이제 레코드하고 끄고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은 사실 되게 친절하게 계산을 따라가는 그런 강의여가지고 네네네네네. 네, 네, 오늘은 질문은 따로 없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레코드는